KBO에 외국인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크고, 그로 인해서 시즌 전부터 많은 분들이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표출을 하시는데, 오늘 외국인 선수의 유형이랑 예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외국인 선수 유형에는 늘망주형, 퇴물형, 쿼드러플레이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늘망주형입니다. 늘망주형은 메이저리그에서 꽤나 오랜 기간 왔다 갔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이름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꽤나 상위 라운드에 픽된 선수들도 있는데, 좀처럼 오랜 시간 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좀 본인의 자리를 확고하게 입지를 다질 수 없는 선수들, 좀처럼 입지를 다지지는 못했는데 반대로 나이는 조금씩 먹어가면서 전성기가 도래한 선수들이 이 유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2번은 퇴물형입니다. 퇴물형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수들도 많을 정도로 네임드가 아주 짱짱한 대신에 본인의 가장 프라임 타임 때의 모습이 좀 많이 떨어져서 기량이 좀 하락한 선수들이 이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죠. 3번은 쿼드러플 A형입니다. 이제 흔히 트리플 A에서는 잘하고 메이저리그만 가면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이 쿼드러플 A급의 선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일본 리그나 아니면은 트리플 A에서는 좀 좋은 성적을 내다가 결국 빅리그만 가면은 아쉬운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늘망주형 외인의 특징이 한 가지 특출난 툴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무난하게 툴을 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한국 선수로 따지면은 양현종 선수와 가까운 유형의 선수들이 많은 거죠. 엄청나게 빠른 구속이나 구위가 아니고, 그렇다고 구속이나 구위 부분이 낙제점까지도 아니고, 변화구 완성도가 엄청 높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변화구로 타자들을 솎아내지 못할 정도도 아닌 딱 그 정도의 선수들이 늘망주형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리그나 메이저리그에서 한두 시즌 정도 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오랜 기간 이어가지 못하고 기복이 좀 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여준 선수들이 많죠. 그리고 대체로 실패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성공 사례가 실패 사례보다 좀 많고, 리그를 폭격하는 모습도 좀 간간히 보여줍니다. 푸수랄 쿼드러플 A형 선수들에 비해서는 리그 폭격의 빈도도 적고 실패 사례도 좀 더 많을 수 있죠. 그리고 역수출 사례가 좀 더 적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이 되게 많았다. 늘망주형 외인 선수들은 어떤 선수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에서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뛰었던 아담 플러코 선수. 플러코 선수는 뭐 태업 논란이나 뭐 말이 많았죠. 하지만 이 선수가 결국 본인의 클래스는 어느 정도 보여줬다. 2년 동안 평균 자책점이 2.39, 2.41, WAR도 5.29, 4.44,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죠. 반대로 메이저리그에서는 56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이 6.71, 진출 당시에 만 30세였거든요. 만 30세면은 이제 유망주 타이틀은 줄 수 없고, 냉정하게 전성기가 이미 한참 전에 왔어야 될 나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한국으로 와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디 폰세, 유명하죠. 25년도 이번 시즌 MVP였고, 코디 폰세 선수는 NPB 리그에서 아주 좋은 성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수준급의 모습을 보여준 시즌이 있었는데, 그 다음 시즌인 24시즌에 팀원이랑 안 맞는 모습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 성적이 좀 고꾸라지면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인저리 프론이 있을 거라는 우려랑은 반대로 1년 내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를 파괴하고 역대 단일 시즌 최고의 외국인 투수 모습을 보여주고 메이저리그로 역수출이 됐죠. 그리고 조시 린드블럼 선수. 린드블럼 선수는 앞선 두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오긴 했지만, 이 선수도 빅리그에서 자리를 잡지는 못했고 트리플 A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트리플 A에서의 성적도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을 다시 한번 기회의 땅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됐죠. 이 선수도 나중에 역수출이 되긴 했지만 다시 역수출된 이후에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죠. 그리고 KBO 리그에서는 2015년 롯데 자이언츠로 입단을 해서 평균 자책점 3.56에 WAR 7.35, 210이닝이라는 엄청난 이닝 히터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에 16년도에 좀 부진해서 잠깐 미국으로 갔다가 17년도에 다시 대체 외인으로 들어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후 두산으로 떠나서 18, 19년도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면서 리그 MVP까지 한번 받은 이제 최고의 선수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럼 늘망주형 외인의 실패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션 오설리반 선수도 트리플 A에서의 성적이 크게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인상적인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만 올라가면은 또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키움 당시 렉센 히어로즈가 처음으로 6만 달러 꽉꽉 채워서 영입한 외국인 투수였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8이닝 만에 짐을 싸서 돌아갔죠. 그리고 윌랜드
윌랜드 선수. 윌랜드 선수는 NPB에서 막 좋은 성적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안 좋은 성적도 아닌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고, 워낙 일본 야구가 투고타저 경향이 강한 리그이기 때문에 4.99의 평균 자책점은 솔직히 좀 좋은 성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KBO 리그에서의 성적도 인상적인 활약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 이글스에서 2023년에 뛰었던 닉 윌리엄스 선수. 윌리엄스 선수는 트리플 A에서의 성적도 그닥 좋지 못했고 메이저리그에서의 성적은 처참했죠. 나이도 이제 전성기가 이미 왔어야 될 나이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생각을 했겠지만 273타석 동안 WRC 플러스가 78, 매우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돌아갔죠. 능망주형 외인이 실패 사례가 많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커드러플 A형에 비해서는 실패 사례가 많기도 하고 오히려 베테랑 선수들에 비해서는 실패 사례가 적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퇴물형 외인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퇴물형 외인 선수의 특징은 네임드에서 나오는 위압감과 기대감이 있어요. 와, 이 선수가 우리 팀으로 온다고? 혹은 와, 이 선수가 KBO로 온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듦으로써 팬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다른 팀 팬들로 하여금 좀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선수들인데, 근데 이 선수들은 자기의 프라임 타임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모습을 보여준 경우가 거의 없죠. 자, 대체로 타자들은 그래도 본인의 클래스를 보여준 경우가 왕왕 있는데 투수들은 기대한 거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자존심이 좀 많이 강하고 KBO 리그를 좀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투수랄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사진에 올려놨던 루크 스캇 선수라든지 제임스 로니 선수라든지 한국 야구에 대해서 좀 리스펙이 없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은 애초에 나이가 차서 오거나 어디 한 군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KBO에서 방출이 된 다음에는 은퇴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 선수 유형입니다. 자, 퇴물형 외인 선수의 성공 사례입니다. 제일 먼저 훌리오 프랑코 선수. 이 선수 랜디 존슨을 상대로 40대 홈런을 쳤다고 유명한 선수죠. 삼성에 와서 아주 워크에식도 뛰어나고 정말 타격 이론이나 기술이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준 선수였고, 메이저리그에서도 메이저리그 성적도 KBO 진출 직전 연도가 아닌 2, 3년 전으로 본다면 꽤나 괜찮은 성적을 기록했고 KBO 리그를 떠나서 리턴을 했을 때도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퇴물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로 봤을 때 이제 만 41세 선수가 직전 연도 메이저리그에서 경기를 많이 못 뛰고 성적도 안 좋았다 하면은 퇴물형 외인이라고 볼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시엘 푸이그 선수. 이 선수는 퇴물형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젊은 선수긴 하지만 그 전에 메이저리그에서의 악동 이미지와 본인 성 관련 이슈로 인해서 팀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프라임 타임이 좀 지난 모습도 많이 보여줬죠. 그 상황에서 KBO 리그로 온 거기 때문에 퇴물형 외인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KBO 리그에 온 직후에는 초반에 좀 생각보다 뛰어나지 않은 활약을 하다가 결국 시즌 종료됐을 때는 WRC 플러스 142라는 아주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죠. KBO 리그 직전인 멕시칸 리그에서의 성적도 좋았고 결국 이 선수는 본인의 프라임 타임이 지났지만 클래스를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직전 연도 한국에서 뛰었던 패트릭 위즈덤 선수. 기아 팬분들은 이 선수 득점권에서 많이 아쉽고 타율도 낮은데 왜 성공 사례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위즈덤 선수는 냉정하게 WRC 플러스로 보나 OPS로 보나 WAR로 보나 성공 선수가 맞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생각하는 외국인 선수의 그릇이 더 크다면은 위즈덤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교체를 했겠죠. 하지만 이 선수가 실패했냐 성공했냐로 이지선다를 나눈다면 무조건 성공 쪽에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출 직전에 트리플 A에서의 적은 타석이지만 좋은 성적을 거뒀죠.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본인의 프라임 타임급 성적을 못 보여줬고 이제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온 거기 때문에 퇴물형 외인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처음 올 때도 엄청난 기대를 많이 했죠. 자, 그럼 실패 사례 한번 볼까요? 자, 실패 사례입니다. 먼저 마이크 몽고메리 선수. 몽고메리 선수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온 퇴물형 외인인데, 이 선수도 컵스 시절에 우승 당시에 마지막 행가리 투수였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미 본인 프라임 타임급 몸 상태는 아니었다고 다들 생각은 했죠. 하지만 클래스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기대를 했는데, 막상 한국에 왔을 때는 강민호 선수가 나중에 썰을 풀었을 때는 되게 한국 야구를 좀 무시하고 좀 고집이 있는 선수였다고 얘기를 했죠. 성적도 그닥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가지고 로진백을 던져서 20경기 출장 정지라는 징계를 받기도 했고요. 여러 방면에서 퇴물형 외인 중 가장 실패 사례라고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08년에 기아 타이거즈에서 뛰었던 호세리마 선수. 이 선수는 양현종 선수가 많이 배웠다고 하기도 하고 정말 인품이 좋은 선수였다고 하죠. 진출 당시에 만 33세,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왔죠. 한창 좋을 때는 20승을 했던, 메이저리그에서 20승을 했던 아주 클래스 있는 선수였는데 KBO 진출 직전에는 트리플
KBO리그에서 13승 4패 160이닝 ERA 3.60이라는 아주 수준급의 성적을 냈지만 메이저리그에서의 활약은 없었고 KBO리그에서의 성적도 WAR-0.17이라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퇴출이 됐죠. 펠릭스 듀브론트 선수도 그 당시에는 2년 연속 메이저리그 10승 투수가 한국에 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기대를 많이 받기도 했고 와, 공 정말 좋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막상 KBO 리그에서 와서는 당시가 타고 투자라곤 하나 여러 방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WHIP도 많이 높았고 그리고 이닝히터의 모습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 사례에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들 외에도 뭐 작년 시즌에 뛰었던 폴 어빈 선수도 있고요. 여러 선수들이 실패를 되게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에디슨 러셀 선수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선수 특히 투수 부문에서는 이 세 선수 뽑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쿼드러플 A형 외인 선수인데요. 쿼드러플 A형이라고 하면은 KBO를 보통 더블 A급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이 선수들은 트리플 A에서조차 좋은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는 정말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메이저리그만 가면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준 선수들이 이 선수들 유형이고 젊은 선수, 뭐 전성기를 달리는 선수 혹은 좀 늙은 선수 되게 그런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유형이 이 유형이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역수출되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앞서 얘기했던 능망주형 선수들도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지만 이 유형의 선수들은 그런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리그를 폭격하는 선수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로 역수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쿼드러플 A형 외인의 성공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에릭 테임즈 선수입니다. 에릭 테임즈 선수는 뭐 말이 필요 없죠. KBO 진출 직전에는 WRC 플러스 135를 트리플 A에서 기록을 했고 메이저리그에서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본인도 충동적으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KBO 리그 진출을 추진했다고 하고 당시에도 이 선수 왜 한국으로 오지?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하지만 KBO 리그로 온 뒤에는 말 그대로 리그를 폭격해버리고 리그의 역사를 썼다고 봐도 무방한 선수였죠. 역대 KBO 리그에서 뛰었던 모든 외국인 선수 중에 단연 원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린 러프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의 성적은 WRC 플러스 48로 엄청 아쉬웠지만 트리플 A에서는 147을 기록했어요. 올해 하나로 리턴했던 페라자 선수가 트리플 A 성적이 좋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 선수 WRC 플러스가 117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러프 선수의 WRC 플러스 147은 정말 뛰어난 성적이라고 할 수 있고 KBO 리그에 와서도 3년 동안 골든글러브 컨텐더급 아주 수준급의 모습을 보여줬고 2017년에는 9등팀에서 타점왕을 수상하는 아주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삼성 왕조 우승 2번을 함께했던 릭 벤데널크 선수입니다. 벤데널크 선수도 트리플 A에서의 성적은 아주 좋은 편이었는데 메이저리그만 가면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하지만 KBO 리그에 와서는 2013년, 14년 우승을 함께 했고 2013년에는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2014년에 그 애매한 모습을 보완을 하고 잔부상이 있어서 시즌을 풀로 뛰지는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AR 6.08이라는 아주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일본으로 수출됐죠. 이 선수 3명의 공통점이 다시 미국이나 일본으로 돌아가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물론 러프 선수는 본인이 희망해서 메이저리그로 돌아간 게 아니라 계약이 불발돼서 간 거긴 하지만 결국 스플릿 계약에서부터 플래툰으로 포스트 시즌에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뛰어난 활약을 했던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선수, 이 선수는 LG가 24년도에 이제 켈리 선수의 아쉬운 모습 때문에 대체 외인으로 영입한 선수인데 뭔가 불펜으로 나왔을 때 번뜩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삼성 상대로 팀 노히트 노런을 할 정도로 좋은 날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기복도 많이 심했고 부상도 조금씩 있는 선수였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트리플 A에서의 성적은 다른 KBO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보다 좀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에서는 그만큼 모습을 못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다양한 유형들이 많고 기대를 받았던 선수가 온전히 그 기대에 부응한 경우는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이 선수에 대한 기대를 안 했는데 좋은 성적을 보여준 사례가 많죠. 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삼성만 봐도 나바로 선수 처음 왔을 때 되게 안 좋은 평가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성 역대 최고의 외인 타자 중 한 명이 됐죠. 그럼 과연 우리는 외국인 선수 성적 사전 예측의 의미가 있을까요? 사전 예측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빈스 벨라스케즈 선수 성적을 봤을 때 트리플 A에서 3.42의 평균 자책점, FIP 4.39, XFIP 4.87, 81이닝 던졌고요. WHIP가 1.48로 조금 높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보다 트리플 A 성적이 꽤나 좋은 편이죠. 하지만
하지만 KBO 성적은 어떤가요? KBO 성적은 평균 자책점 8.23, WAR -0.31을 기록하면서 롯데 자이언츠의 추락에 아주 큰 기여를 했었죠. 반대로 라이언 와이스 선수, 이 선수는 23년도 트리플 A 성적이 7.07의 평균 자책점, WHIP가 2.00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KBO에 와서는 2년 동안 평균 자책점 3.16, 270이닝 던지면서 WAR 8.52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사전 예측은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예시가 많거든요. 자, 토러스트 선수 성적 볼까요? 토러스트 선수는 트리플 A 성적은 평균 자책점 4.67, 71이닝 동안 뭐 FIP로 보나 XFIP로 보나 좋은 성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하지만 반대로 KBO 리그에 왔을 때는 평균 자책점 2.86에 적은 이닝 44이닝 동안 WAR을 1.31을 쌓으면서 LG의 통합 우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진 게 당연히 벨라스케즈 선수도 토러스트 선수만큼의 기대감을 가졌겠죠. 실제로 성적도 그만큼 더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까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의미가 없다, 외국인 선수 예측은 정말 의미가 없다, 우리가 그 선수에 대해 잘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선수가 마냥 잘할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외국인 선수는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그걸 상수로 둬선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